저도 옛날에 MBTI를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원하는 걸 체크를 했더라고요. J가 약간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안 돼요, 통제가 근데. 그래서 저는 늘 J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땐 J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나는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계획 안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못했을 때 이런 것도 못 지킬 거면서 도대체 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를 막 계속 비하하고 막 어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럼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진짜 좋나? 내가 이 계획이 정말 필요한가? 5분 단위로 막 10분 단위로 이렇게 해놓는 게 진짜 나를 위한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리고 또 배우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상대가 매일 다르고 나의 어떤 그날그날의 컨디션도 매일매일 다른데 연기가 어떻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그거에 기대는 걸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불안을 잠시 기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또 그걸 못 해내면 너무 화가 나는 그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예 계획하는 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P형 인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연기가 좋았나 봐요. 그냥 어느 감정이든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텍스트가 많잖아요. 통제가 안 돼야 되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에 처음에는 약간 치유 어떤 작용으로 정화작용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어릴 때는 전 진짜 내성적이었고 너무 숫기가 없어서 발표하는 게 누구보다 싫었고 밖에서 뛰어놀아 본 적이 없어요. 운동신경이 어릴 때 그때 길러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우가 돼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몸을 못 쓰니까. 아니 그러던 애가 어쩌다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처음에는 가수가 하고 싶었어요. 음악이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막 벅스 뭐 이런 데에서 소리바다 이런 데서 소리바다 소리바다 중학교 3학년이었나? 그때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떤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팬클럽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 팬클럽에서 다음 카페 팬클럽에서 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된 동년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지방 광주에서 살았으니까 서울에 살고 있었고 걔네는 막 무슨 음악 방송 같은 거를 당일날 그런 이제 진짜 실시간으로 하는 걸 막 가가지고 음방에 막 뛰는 그런 애들이었던 거예요. 난 너무 와 진짜 서울에선 그런 걸 할 수가 있었지. 청년이니까. 나는 광주 MBC밖에 모르는데 내가 뭘 알 수가 있었겠어. 그래서 진짜 거기 가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 이러는 아 그럼 팬사인회도 가서 오빠들 만날 수 있어.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와 나 서울 가야겠다. 연예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 친구랑 너무 친해졌는데 걔가 자기가 예고를 간다는 거예요. 와우. 입시를 본다는 거예요. 중3이니까.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아 진짜 그럼 뭘 준비하는 거야? 너 무슨 과야? 했더니 연기 관련돼 있는 학과였는데 나는 연기로 가는 건 아니고 나는 춤을 잘 춰서 그러니까 춤으로 가. 아 진짜 그럼 거기서 뭐를 시험으로 봐? 근데 뭐 어쨌든 독백은 해야 된대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근데 사실은 좀 음악이 하고 싶고 뭐 이런 꿈이 있었고 밴드도 하고 싶고 막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고 막 이런 얘기했더니 아니 그럼 너도 예고로 가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일 불씨를 지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돼? 엄마한테 말을 해. 부모님한테 너 왜 그런 걸 말을 안 해?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해야지. 이러는 걔가 참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내가 그런 걸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너도 가서 찾아 이러는 거예요. 걔가 뭘 하고 싶은지 밖으로 뭔가를 널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런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그러면 음악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노래는 내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길어진 거야. 이제 밤을 새고 이제 왜냐면은 막 입시를 이제 그거를 넣어야 되는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안 남은 거예요. 한 일주일도 안 남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제 밤을 거의 꼴딱 이러고 산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근데 아빠한테는 먼저 말을 못 하겠고 저희 아빠는 너무 또 엄하셨으니까 엄마한테 나 근데 예고를 가고 싶은데 뭘로 가고 싶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예고를 가고 싶어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걔한테 막 불씨는 지펴졌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런 걸 표현을 안 해보고 그러니까 할 줄을 모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저 최근에 오디션 봤거든요. 요즘 오디션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연극 오디션도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오디션들도 점점 생기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정말 다른 속성의 오디션 2가지를 봤는데 다 물론 공연 예술 계통이었지만 하나는 진짜 입시처럼 봤어요. 자유연기, 당일대사, 특기. 근데 제가 이제 그 엊그저께 본 오디션은 아무것도 준비해 갈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몸땡이. 배우들을 그룹으로 오디션을 보는데 한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 정도 되는 이제 배우들을 한 곳에 다 불러서 워크숍 하는 것처럼 공간을 자유롭게 이렇게 느끼면서 돌아다니다가 스크린에 엄청 크게 제시어 같은 게 떠요.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뭐 약간 이런 문장? 그럼 이제 그 3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를 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대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 뭐 호흡을 쓰든 뭐 뭔가 행동을 하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는 23명이었어요. 마지막 제시어가 세상의 끝이라는 제시어였거든요. 전 상태가 쭈그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마침 주변에 쭈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제시어를 딱 다 같이 동시에 보고 정면을 다 같이 이렇게 응시하면서 뭔가 진짜 세상의 끝에 온 사람들처럼 아니 그 순간 진짜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무슨 뭐가 이렇게 쫙 일어나듯이 이렇게 서서히 한 명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7명씩 나와서 같은 독백을 스크린에 이렇게 이제 독백이 쫙 떠요.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이가 막 갈기갈기 찢어 죽고 막 폭총 쏴가지고 다 터져서 죽고 막 그 상황을 재현하는 그런 독백이었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조였어요. 번호가 좀 끝쪽이어서 저도 속으로 생각했죠. 아 대사가 안 들려도 되니까 가서 악다구니만 쓰지 말자. 악다구니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내 소리가 안 들릴까 봐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그게 너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진짜 막 유체이탈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움직임 같은 거를 단어를 주고 준비해오세요 했으면 난 또 실수를 했을 거야. 근데 그건 실수라는 개념도 사실은 없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좀 오히려 마음은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